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통학 불편을 없애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 예정인 광양여자중학교의 새로운 이름이 논란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한 광양 서천중학교라는 새 교명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광양여자중학교입니다. 지난 5월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400여 명이 참여한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 광양 서천중학교. 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 변경 신청서를 광양교육지원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거센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학교명이 지역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교명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측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천은 교가에 등장하고 광양읍의 중요한 지명이라며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을 일부 민원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광양읍 38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교육지원청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게 당연히 참여가 돼야 돼요. 반발이 확산하자 교육지원청은 민관산학협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후보인 광양 서천중과 빗솔중 외에 희양중학교를 추가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교명 선정이 이제 사실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그 행위의 주체가 학교이고 설문조사에서 결정된 교명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뀔지 이제 공은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갯바위 낚시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길도 안 닿는 곳에서 나 홀로 낚시를 즐기다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바다에 나가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낚시객들이 많았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백야도 인근 바다에 한 남성이 물에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헤엄쳐 이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감길까요? 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갯바위에서 혼자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건데 사고 당시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구는 갖춰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약 일주일 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남성이 갯바위에서 여전히 구명조끼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인근 해역을 돌아다녀 보니 가파른 돌 위에서 때로는 이끼가 잔뜩 낀 그늘진 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갯바위가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 방송이 이뤄지자 그제서야 낚시객들이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이날 발견한 갯바위 낚시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여수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갯바위 낚시 중 사고는 총 9건. 사고 건수는 3년 전 10건에서 줄어들다 올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넘어지기도 쉽고 파도에 휩쓸릴 수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낚시용품이나 어획물을 해상에 빠뜨렸을 경우 위험한 행동을 삼가하고 현행법상 갯바위 낚시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어 낚시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마을에서 대학생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을 어가스테이로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포도면 오취마을에서 전국 11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헤비타트 대학 동아리 연합과 2024 학예 어촌 봉사 캠프를 열고
20년 이상 방치된 어촌의 빈집을 바다뷰 어가스테이로 조성하는 Do It Together DIT 방식의 지역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어촌 봉사 캠프는 세대 지역 간 연대를 실천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현재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광양자철소 재능봉사단이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지역사회에 기증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자철소 희망나무 목공예 재능봉사단은 최근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책상과 수납장, 책꽂이 등 13개 목공예품을 광양읍 렘런트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목공예 재능봉사단은 지난 2020년부터 93명 단원들이 휴일을 활용해 목공예품 124개를 직접 만들어 아동복지시설과 마을회관, 취약가정 등에 전달했으며 2022년에는 지역 아동센터 18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목공예품을 제작 기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중개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광주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 중인 진광종 씨는 최근 매출이 떨어져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정부지원금도 나와 어렵사리 가게를 운영했는데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안 좋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올린다고 예고해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배달이 들어와야만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쪽을 배제한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매출이 줄어들겠죠. 소상공인들은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5,000원짜리 음식을 배민을 통해 판매하면 6,82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공공배달앱은 3,375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배달앱의 광주 점유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배민을 사업주들도 쓰고 싶지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 팔았는데 수수료가 150만 원 가져간다, 200 가져간다. 이거는 진짜 뭐 깡패가 아니고 이제 마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매점 매습도 아니고 너무 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 공공배달의 위탁업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상인들은 서비스 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에, 광주시는 든든한 예산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들일 거냐. 가맹점을 끌어들여야지 소비자가 끌어들인 거고요.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고.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향후 의견 청취를 통해 공공배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광주시. 골목 상권을 살릴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안군의 한 어촌마을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사용되면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항구를 사용하는 어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어촌유대 300사업으로 항구의 모습을 갖춘 신안군 남태 생김항입니다. 40여 명의 어민들이 어촌계를 구성한 작은 마을이지만 항구가 갖춰지면서 연간 3만 척이 이용하는 어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설치 해역과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평가되면서 지난해 6월 전남 해상풍력과 어촌계 간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30년간 항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체는 어촌계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 그러나 협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어촌계장은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신임 어촌계 집행부는 마을 발전기금 등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부두 진입을 차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피해 본 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죠.
근데 정말 그냥 어민들 피해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어민들의 반발에 대해 해상풍력업체 측은 근거가 없다며 항구 이용을 막을 경우 고발 등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안군은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해상풍력업체가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직접 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촌 개원들끼리 해가지고 개원하고 뭐 SK 측하고 이제 사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고리는 업체와 전 어촌계장이 체결한 협약서의 유효 여부.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어민들은 전 어촌계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안군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4년 임대 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 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전라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협업을 통해 직불금 신청 절차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지 대장 서류 발급은 6만 건이 감소했고 농관의 방문 민원도 8,000명 줄었으며 농업인 만족도 7.4점, 담당자 7.8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신규 댐 건설 사업에 전남에서는 모두 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사업에 주암 보조댐 신규 1곳과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기존 저수지 증설 2곳 등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존 저수량 9억 3,400만 세제곱미터에서 3,400여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23회 광양 전어축제가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어, 별 해는 밤을 헤엄치다란 주제로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보물찾기와 행복 락 페스티벌, 민속 씨름대회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